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인간관계 두 번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도 지금 느끼는 것은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참고할 서적은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양창순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의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정신과 외래 교수이며 삼성경제연구소의 세리코 100회 이상 심리 클리닉을 진행하였고, 저서로는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이 왜 두려운가, 나는 왜 사랑을 못하나, 미운 오리 새끼 날다 등 다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거부당하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랭보가 말했듯이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만 우린 여전히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견뎌낼 만한 용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내 생각을 분명하게 말해도 되는 걸까 하고, 그런가 하면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 보여도 되는 걸까, 내가 다가간 만큼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줄까, 이러다가 나만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닐까 등등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편에서 먼저 거부당하고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덜 어렵게 느껴지고, 분명하게 내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불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잘 지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당당히 주장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책의 저자는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죄책감 없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명확하고 간결하게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내 의사를 수용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제 조건으로는 끝까지 매너를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도 날 것으로 먹으면 자칫 소화장애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도 서로가 날 것인 채로 부딪히면 상처가 날 수 있는데, 그때 바로 매너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분노와 피해의식을 키우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와 같은 감정을 소모하느라 결국 소중한 에너지를, 본인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누구도 화가 난 상태에서는 본인이 창의적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욕하는 경우에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상대방에 대해 지나친 기대감을 갖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비하와 실망감에 빠질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의 시선과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마음을 수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저자는 1분 전에는 죽고 못 살 만큼 친하다가도 1분 후에 너 죽고 나 죽자 덤비는 살벌한 관계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은 설령 팩트를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이 진실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상대방의 상처를 염려해 말을 줄이고 감정을 여과한 후에 표현한다면 그것이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문제는 내 편에서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으므로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내 문제에 감정이 작용합니다. 자, 그 이유는 나를 배신한 사람의 분노,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한 우울과 고통과 슬픔, 미래에도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 등의 감정이 우리 내에 일정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세포 신경 전달 물질이 균형과 조화가 깨져 감정적으로 되며 이에 따라서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이 영향을 받습니다. 내게 필요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습관을 과감히 벗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로 옆에 끼고 있던 많은 것들과 아낌없이 헤어져야 합니다.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소소한 변화부터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다녀서 눈에 익은 길이든 단순히 친절한 단골 음식점이든 바꿔보려는 의지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추가해서 머리를 깎는 미장원도 마찬가지겠죠. 어쩌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선한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큰 변화의 앞에서 당당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멋진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 자,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상 우린 누구도 자신의 잠재력과 에너지를 제대로 발현할 수 없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이 말을 빌리면 우리 모든 에너지들은 이 순간 이 지점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완벽주의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앞서 심하게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이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완벽한 조건을 갖춘 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유일한 현재로서 현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집중하다 보면 당연히 갈등에 빠지고 헛된 욕망으로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인관계와 관련 내가 상대방과 맞지 않는다고 여기면 그런 경우 굳이 애쓰지 말고 상대방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혹시라도 그런 상황을 일반화해서 난 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걸까 하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마음을 터놓고 함께 지내고 싶은 상대를 발견했을 때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겁도 나는 게 사실이겠죠. 하지만 알고 보면 그건 친밀감을 표현하는 문제 앞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늘 노력합니다.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정도의 매너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좋은 태도를 보일 뿐 아니라 돈이나 사회적 지위로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가 식당 웨이터든 택시 운전사든 아니면 기업의 고위 임원이든 공평하게 존중하고 그들의 태도야말로 진짜 매너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매너를 가진 사람들은 깔본다는 거죠. 아무리 돈을 벌고 성공한다 해도 형편없는 매너로 사람들을 대하는 이상 인정받지 못합니다. 저자는 세련된 매너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폭넓고 충실하게 사는 방법은 뭔가를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도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며 내면에 강력한 열정과 자율성을 갖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뭔가에 늘 관심을 가지고 모든 도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며 내면에 강력한 열정과 자율성을 갖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 세상 모든 일에 다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도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 자칫 민폐가 된답니다. 어떤 경우냐? 지나친 도움을 주고자 나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심리 때문입니다. 과연 내 도움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겠어? 하는 불신이 원인인 것이죠. 그와 같은 불신은 타인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지배 욕구 또한 강한 데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자, 저자는 통제 지배 성향과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흔히 자기 식대로 상대방을 도와주고 나서 감사해야 하지 않는다면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타입은 지나치게 남들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선생님도 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남의 상처에 쉽게 흥분하고 몰두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세등등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 사람의 속마음에서는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 적개심과 열등감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남에 대한 험담은 그것을 가장 쉽게 분출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인생은 우연과 변수와 아이러니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타입일수록 당위적 사고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위적 사고란 나는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말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그게 무슨 문제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첫 번째,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두렵고요. 두 번째, 그렇게 만든 누군가를 원망하고 스스로를 벌주느라 생산적인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가 생겨나고요. 세 번째로, 그런 생각을 남에게도 강요함으로써 인간관계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유연성을 키우는 훈련으로 마음의 각도를 1인치만 늘려보라고 합니다.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지나치게 꼼꼼하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혁신은 뭐 변화도 마찬가지겠죠.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때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음의 활력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어떤 일을 하든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상력과 호기심, 장난기와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스스로를 독려해야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허무와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오히려 생기발랄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동량의 원리는 어떤 정신적 요소에 맡겨진 에너지 양이 줄거나 사라지면 그 대신 동량의 에너지가 다른 정신적 요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성장하면서 처음에는 총에 관심을 갖다가 나중에 만화책이나 자동차에 관심을 갖는 예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의 흥미상실이 늘 다른 무엇인가에 대한 흥미의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에 정신적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을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는가? 생각은 감정이나 감각이 우리 내에 그 정보를 들여온 다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일지 아니면 긍정적 감정을 가져오는 생각인지를 알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